KBS 뉴스톱입니다.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 입국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현재 격리 치료 중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54살 한국 남성으로 현재 경기도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거주하다 지난 20일 입국했고 이틀 뒤 열감과 오한 등 몸살기를 느꼈습니다. 이어 어제 간헐적 기침과 가래 증상이 발생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했고 당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신고하고 보건소 지시에 따라 격리 조치됐다며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 3명을 제외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48명입니다. 이 중 47명은 음성 판정으로 격리 해제됐고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을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의심 환자를 공항 검역 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이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또 중국 후베이성 전체의 여행 경보를 3단계 철수 권고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후베이성에 머물고 있는 국민들은 급한 용무가 아니면 철수하고 여행이 예정돼 있으면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이 기자,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발견된 거죠? 네, 이 환자가 이제 공항 검역 과정에서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4살 한국 남성이고요. 지난 20일에 귀국을 했고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아마 가셨을 텐데 1월 2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고 또 이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기침 또 가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 조사 결과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서 어제 명지병원에 격리가 됐고 검사 결과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공항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건데 사실 장복기 또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접촉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입국 시에는 이제 무증상이었으니까 아마 별 증상이 없어서 잠복기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귀국 후에 이 환자의 동선을 알아내서 접촉한 환자들을 파악하는 게,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죠. 일단 잠복기에는 별 증상이 그러니까 잠복기에는 전파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증상, 특히 기침을 하면서부터는 기침 방울을 통해서 전파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 시점부터 어떤 사람들을 접촉했는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심 환자는 모두 48명이고 이 가운데 4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격리 상태에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증상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증상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 환자가 이제 그러니까 20일 날 입국을 했고 입국 이틀째부터 열이 좀 났고 몸살 기운이 있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어제부터는 이제 기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신고를 하고 지금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또는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환자들 발생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밀접 접촉자에 의한 2차 감염은 국내에서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세 번째 환자가 입국 엿새째부터 엿새째 이제 확진된 만큼 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그 접촉자, 2차 감염으로 인한 밀접 접촉으로 인한 환자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환자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는 건데 아직 이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한시 이외에서도 환자가 계속 나오니까 보건당국이 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은 봉쇄가 된 상태고 직항기도 없죠. 하지만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 상태 질문지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발열 감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총영사관은 지금 그 우한에 남아있는 국민이 한 5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철수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500명 중에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좀 방역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인위생 관리겠죠. 손 씻기, 손만 씻어도 30초만 흐르는 물에 씻어도 그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70% 이상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침 예절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옷소매로 막고 기침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의심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병원에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에 전화를 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고 보건소 등을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뭐 비교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또 사스나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네. 좀 어떻습니까? 치사율이라든지 전염률. 네, 전염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겠죠. 사스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2003년 당시 중국에서는 공기 전파까지 나타났습니다. 감염력이 그만큼 셌다고 볼 수 있고 메르스는 2015년도에 국내에 들어와서 수많은 환자가 감염이 됐죠. 근데 2차, 3차까지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었으나 공기 전파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사스의 중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기 전파보다는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 중국 상황도 함께 알아봅니다. 베이징 연결하죠. 강민수 특파원. 지금 간밤에 또 많이 감염 환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688명이 추가 확진돼서요. 지금 확진 환자는 2,000명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15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모두 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로 분류된 인원이 324명이나 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서 중국인들도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대처는 좀 나아졌습니까? 네, 어제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공산당 중앙에 전염병 업무를 전담하는 영도소조, 그러니까 이 전담기구를 하나 신설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 중앙이 나섰다는 것은 지금 최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치가 있고 나서부터 좀 대응이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병원이 마비 상태인 우한시의 인민해방군 소속 의료진이 급파됐고요. 각 성시별로 의료 파견대를 꾸려서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긴급병상 건립도 당초 한 곳이 아니고 지금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고 지금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연휴인데 중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위치한 이 베이징만 해도 오늘 아침 거리를 보면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유령 도시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잔뜩 낀 데다가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나와서 지금 51명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일요일인데 시내의 모든 종교 모임까지도 다 취소가 됐을 정도입니다. 공항과 기차역, 지하철역에서는 전 승객을 상대로 체온을 측정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전체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없는 티베트를 제외하고 중국 전역에서 최고 등급 대응 체제가 가동된 상태입니다. 이 성과 시간을 오가는 우리말로 말하면 시외버스 같은 것도 속속 운행 중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전면적인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임박한 것 아닌가 하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전 세계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우한 체류 자국민에 대해서 긴급 철수에 나섰습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우한을 다녀온 50대 남성으로 중국 광저우를 경유해
토론토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선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36살 중국인 남성으로 최근 가족과 함께 우한을 다녀왔으며 현재 병원에 격리된 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한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원 230명의 전세기를 동원해 우한 주재 외교관과 자국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정부 역시 우한에 있는 자국민 철수를 위해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보고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위안구어용 홍콩대 교수는 최근 우한을 다녀온 10대 소년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CT 촬영 결과 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증상 감염을 뜻하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당국은 우한에 다녀온 뒤 폐렴 증상을 신고하지 않은 남성에게 벌금 3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1,1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요금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오전 9시부터 서울로 돌아오는 차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정체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정체가 심한 때는 오늘 오후 4, 5시쯤이 될 걸로 예상되고 내일 새벽이 돼야 완전히 정체가 풀릴 전망입니다. 주요 도로 상황 CCTV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안성 분기점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나들목 부근입니다. 역시 오른쪽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더 많아져서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10분, 광주에서 서울은 6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은 3시간 반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경부와 영동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모레 새벽 1시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일부 지역엔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빗길 운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이 숨지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조유연 기자,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우선 최초로 폭발이 발생한 곳은 건물의 방 한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창문들 중 까맣게 그을린 곳이 사고 장소인데요. 국과수와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투숙객들이 부탄 가스버너를 이용해 요리를 하던 중 주방 가스온수기 배관에서 LPG 가스가 누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코니에 있던 76살 최모 씨, 70살 이모 씨, 58살 이모 씨, 56살 이모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방 내부에 있던 66살 홍모 씨, 66살 이모 씨, 55살 이모 씨 등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청주와 서울 등지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은 연기를 흡입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당한 이들이 행인을 제외하고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문과 DNA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해 11월 동해소방서가 벌인 화재 안전 특별조사 당시 2층 다가구 주택구역을 펜션 용도로 사용해 동해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해당 건물이 숙박업 용도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서울 중구 장충동의 한 호텔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과 호텔 직원 3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투숙객 등 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밀양시 무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에는 주택에 불을 지르는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숨진 여성의 40대 아들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아들을 현장에서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키 동부 엘라지에서 현지 시각 그젯밤 규모 6.8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지금까지 29명이 숨지고 1,4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현지 건물자 내에서 43명을 구조했지만 아직 20여 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 510여 채가 크게 훼손됐고 구조물 72채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터키에서는 강한 지진이 잇따라서 지난 1999년 18,000여 명, 2011년에도 5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은 동해안과 제주에, 내일은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서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귀경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영남 내륙에서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3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이 지역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가 13도, 강릉이 8도,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6m까지 거세게 일겠는데요. 해상 교통을 이용해서 귀경길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를 마칩니다.